안녕하십니까.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온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음식 인문학 시간인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두 분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볼 바디 마인드 밸런싱 푸드 대표 박성혜입니다.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MBC 라디오에서 매일 아침 10시 5분이에요. 매일매일 여성시대로 찾아가고 있는 홍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맛있는 거 주신다고 해서 와봤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준비가 돼 있죠? 글쎄 맛있을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음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저희가 대화를 나눌 테니까 네. 이 대화를 통해서 머리로 음식에 대한 이해를 한번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 절반은 직접 만드는 과정, 특히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네. 대한 해결을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나머지 절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어디부터 출발해볼까요? 일단 음식은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셨어. 낳아주셨죠? 그 피와 살로 네. 일단 태어났고 그동안 제가 먹어온 것들 네. 이것이 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네. 보이는 몸이 구성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네.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음식은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음식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하기도 기쁘게도 슬프게도 할 수 음. 있는 게 바로 음식이에요. 맞아. 우리 왜 소울푸드 들어보셨죠? 예. 우리 백희 씨는 소울푸드가 뭐예요? 저는 아까도 이런 질문을 받았죠, 제가. 방송 전에 받았는데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저는 골랐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왜 소울푸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은 탁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네. 그 소리로 제가 아침에 일어났던 기억. 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을 때 밥상을 받았는데 그 향기. 네. 잠결에 향기도 예. 느껴져요. 네, 어렸을 때 그 추억에 네. 어머니의 손길과 그 소리가 한 덩어리로 저한테 기억이 돼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소울푸드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요. 뭐 네. 된장찌개에 영양소가 뭐가 있고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칼소리, 예. 그다음에 그 향기, 예. 그다음에 어머니의 그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전달돼서 예. 내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된장찌개가 소울푸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음식에 영향을 받는지 오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을 만드는지 네.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음식을 어떻게 섭취할지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예. 뭐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성장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거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매우 중요해요. 그 성장을 돕는데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단계를 플러스 네. 어떻게 이것을 먹고 그렇죠. 어떤 생각으로 먹고 그렇죠. 예. 좋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예.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그 가공식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드세요. 네. 근데 사실 먹지마 할 수도 없는 게 꼭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직접 못 해 먹으니까 조금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서 좀 쉽게 먹을 수 있게 네, 미리 네.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뭐 100%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엄마가 직접 장바다가 해주신 것만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데 안 먹을 수도 없는 게 가공식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조상들이 우리 마트에서 막 물건 사는 걸 보면 네. 쟤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오. 저거 이렇게 막 만들어진 거 그 비닐위에 들어있는 걸 네. 막 사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나 장 보러 가다 보면 네. 사실 아이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물건 담다 보면 다 그 가공품들 뭐 냉동식품 네. 밖에 없어요. 그래요. 집에 와서 그렇기도 보면. 하고. 네. 예. 응, 그리고 좀 손이 많이 가거나 음. 신선한 식품들 쪽이 가격이 비쌀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유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 가서 바로 못 해먹고 결국엔 버릴 네.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한테 손이 선생님 안 갈 이거 때가 어떻게 있어요.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현실성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옛날 지금 젊은이들 바쁜데 뭐 장 봐서 해 먹어라 그거보다는 그렇죠. 적절하게 자기 삶에 그걸 마치시면 돼요. 타이밍을 마치되 꼭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자 우리 더우니까 반팔 입잖아요. 네네. 여름 옷 입죠. 음. 추운 긴 거 입죠. 그렇죠. 근데 음식은
이상하게 여름철에 과일 빼고는 먹는 게 거의 비슷해. 1년 12달.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옷을 바꿔 입듯이 네. 음식도 음. 바꿔줘야 돼요. 어. 근데 그 바꾸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 계절인 거예요. 계절. 그래서 우리가 제철 음식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는 그 거군요. 제철 음식은 예. 가공식품하고 달리 그 제철의 기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나의 이 계절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바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일단 건강의 최고. 아.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의 최고죠. 혹시 이 영상을 청소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네. 제철 음식 피하지 마세요. 네. 그거 다 건강에 좋다는 네. 겁니다, 지금. 요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계절이, 혹은 이 계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네. 자연을 의미하는 네, 것일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 제때제때의 음식들을 네. 섭취함으로써 네. 이게 결론을 제가 침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환경과 우리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정답입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하셔도 되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예.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음.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야.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자연에 순응하면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많아지고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자연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 사실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음. 이제 이 논 외에 잠깐만 네. 함께 화두로 던진다면 냉장고 같은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그 인간이 어떤 음식을 일정 기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원래는. 네. 근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혹시 모를 네. 질병이라든가 네, 육체적 맞습니다. 불편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먹는 게 맞아,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우리 제철 음식 사다가 냉동실에 오래오래 넣어놨다가 몇 개월 뒤에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미가 별로 제철이 없거든요. 아니게 되는 네, 거죠. 네. 제철 음식 사다가 말려가지고 나중에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린다든지 얼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고두고 먹고 싶은 일종의 가공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때제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음식은 식품은 음. 얘를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게 몸에 좋다더라 이게 네. 뼈에 좋대더라 음. 이게 키에 크는데 좋대더라 예. 이런 어떤 종류의 식품을 먹는가 뭘 선택하느냐 보다는 네. 그것을 내 몸하고 관계를 맞추어서 그렇죠. 퍼즐같이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 어떻게 우리 왜 먹느냐. 아침 네. 방송에 보면은 네, 어디에 네. 좋다더라. 네. 너무 많이 나오면은 나오죠. 마트 싹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그거 그렇게 너무 하는 게 아니군요. 좀 짜증나요. 그게 어쩌면 네. 약간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의 그냥 마케팅일 수도 있겠다 네, 하는 그럼요. 생각이 네.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네, 무엇을 먹을까와 어떻게 먹을까 중에 그렇지. 어떤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저는 사실 고민했어요. 예, 예. 그런데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 선호들 보니까 예. 뭘까요? 1등이. 람? 람? 응. 여러분? 예. 그거더라고요. 라면. 라면, 그다음에 예. 김밥, 예. 그다음에 그 일회용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야 그거 가공한 거니까 먹지 마라. 그러기에는 너무 현실과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라면을 한번 살려보자 오늘. 아. 그래서 라면에 대한 진실을 좀 알아보고 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4가지를 한번 끓여보려고요. 건강. 어. 아니, 라면 생각하니까 제가 최근에 저 이제 만보기를 차고 있거든요. 네. 운동량을 좀 줄여서 네. 이제 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보기를 차고 있고 끄는 음식이 네. 밥, 빵, 면을 조금 줄여보라고 하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못 끊는 게 면을 제가 못 요즘 끊겠어요. 계속 기분이 짜증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다 못 끊었기 때문에 네. 기분이 매우 활발한데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라면을 많이 먹고 자란 청소년들이 성인이 예.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질병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라면 회사도 예. 건강한 라면 만들기 위해서 예전보다 예. 많은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라면을 네. 거의 매일 저는 먹다시피 했거든요. 중간에 그렇죠. 갈 때. 아 그렇게 근데 먹고 왜 어떻게 컸는데 피부도 좋으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성장도 훌륭하시고 거기에 방부제 때문에. 제가 방부제를 몇 빼고 먹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근데 우리는 먹고 컸는데 예. 요즘은 사실 라면 하면은 먹으면서 죄책감 드는 음식 그래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특히 여학생들은 예예. 입에서 맛있어서 먹는데 음. 다 불편해해요. 짜증나 그러면서 먹어요. 그래서 예. 라면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좋습니다. 입은 즐거운데 예. 마음은 편치 않은 음식.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홍혜정 씨께 질문을 드리고 네. 홍혜정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오케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질문 퀴즈예요? 드립니다. 네. 라면에 관한 진실과 거짓. 첫 번째,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잘 생각하셨죠? 자 라면은
팁이 있습니까? 팁 있습니다. 아, 질문 다 하고 대답 들으려고 사람마다 그러는데. 다르다? 예, 예.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다? 네. 아닙니다. 약간 아닙니다. 피해가 있어요. 두 네. 번째, 네. 라면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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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라면에는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다 아니다. 있다. 있다? 네. 오호. 지금 선생님 살짝 웃으시는데. 네. 네 번째, 밀가루는 하얀색인데 왜 라면은 노랗다. 이거 혹시 이건 주관식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름에 튀겼으니까? 아, 기름에 튀겨서. 요거 약간 근접한가 봐요, 선생님. 아닙니다. 이때까지 밥 차릴 동안 뭐 한 아, 거예요? 마지막 질문 다섯 번째. 네. 라면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렇다 아니다. 적이다. 적이다. 아, 여러분도 함께 지금 OX처럼 함께 따라오셨다면 이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몇 점이에요, 저? 5개의 질문이었습니다. 한 50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절반도 안 네. 맞았습니까? 왜요? 저랑 왜? 지금 되게 어떤 뭐랄까 맞았거든요. 저는 대부분 그래요? 느낌이 그쵸? 맞았거든요. 한 50점 맞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상식이 있으시다라고 생각, 상식이 풍부하시네라고 생각하고 어. 지내했거든요. 저는 뭐 예. 라면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닌데. 라면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 예. 우리 젊은이들이 혹시 주식도 안 갖고 계시죠? 네, 안 갖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예. 걱정하지 말고 음. 죄책감 갖지 말라고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야. 아. 자. 그렇다면 이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 아니다? 붓는. 붓는다고 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 라면만 먹고 자면 붓느냐? 예.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모든 거 잠자기 전에 먹으면 다 부어요. 원래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얼굴이 붓는 게 어. 정상이군요. 근데 특히 예. 간이 센 국물 음식을 먹으면 예. 우리 몸에서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음. 물을 먹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물 한 컵 먹고 자는데 음. 자는 중에는 소변 배출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붓는 거지 예. 꼭 라면이라서 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밤까지 계속 부어 있던데요. 근데 거기는 어떤 수분 배출에 네. 대사에 조금 장애가 있으신가 그걸 봐요. 도와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그래서 다시 라면으로 돌아오면 네. 라면이 짜기 때문에 네. 물을 먹고 네. 그 물이 몸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밤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 소변 한번 보고 나면 오전 음. 중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붓기는 빠집니다. 네, 그래서 라면만 붓는 게 아니라 먹고 자면 붓는다. 야. 거의 모든 음식은. 그렇군요. 네. 늦게까지 먹고 자면 더 붓는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안 부으려면 네, 최소한 잠자기 전에 몇 시간 이렇게 챙겨둬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부은 게 살이 되고, 아, 이제 네.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 네. 살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노폐밀이 되니까 예. 우리가 자기 한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겠죠. 좋군요. 사실 알겠습니다. 라면은 야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리고 식문화예요. 방송에서 밤에 네. 먹방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바로 물 올려요. 맞아요. 라면 먹고 치우지도 말고 자야 돼요. 쓰러져 자야 돼. 이 포만감에 아. 이 포만감이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그 네네. 포만감이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몸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선생님, 마음은 행복한 저는 거예요. 제가 잠든 줄도 모릅니다. 네. 라면 먹고 TV 앞에서 언제 잤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아. 네. 예,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요게 그 붓기에 관련된 진실이었고요. 네. 라면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냐? 그 OX 중에 어떤 걸 주셨죠? 소화. 소화 안 된다. 소화는 안 된다. 네. 라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빵이든 칼국수든 뭐 우리 만두든 밀가루 예, 예. 살 많이 찐다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살찌는 게 아니라 밀가루에 구성하고 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예. 소화가 잘 안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소화 요소가 약하신 분이 있어요. 글루텐이라는 그래서 성분이. 네. 그래서 그렇지 꼭 음. 라면이라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께서 라면 회사에서 나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라면 입장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다 그래. 칼국수도 있는데. 뭘 먹어도 붓고 면 종류는 다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네. 내 잘못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이제 이거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아, 방부제 그래요? 얘기입니다. 방부제가 라면에는 방부제가 들어 있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죠? 당연히 첨가도 있죠. 첨가돼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장에서 만들어 네.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아 저도 저 나름대로의 철학과 관찰하는 그 내용으로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라면이 썩질 않아요. 맞아. 예. 근데 눅눅은해지겠죠. 예. 썩질 않아요. 우리가 네. 방부제라는 것은 미생물이나 이런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 못하게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라면은
충분히 미생물이 살 수 없을 조건의 수분 함량이기 때문에 굳이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방부제 때문에 안 썩는 게 아니라 이 제조 과정의 결과물로서 라면은 수분 함량이 네. 굉장히 건조돼 있죠. 그렇죠. 거기선 미생물이 잘 어지간하면 살 수가 살 없는 수가 거예요. 없어. 물이 없어서. 만약에 산다면 그건 축축하고 눅눅해져서 그렇죠, 이미 그건 그렇죠. 자연 발생적인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는 조금 사용을 했지만 예. 근래는 가공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굳이 방부제를 일부러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아니 여러분도 아마 음. 방부제 있는 걸 너무 그렇게 당연시 여기면서 아니에요. 바로 그게 저희들의 죄책한 포인트일 수 그렇지요,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뭐. 밀가루는 하얀색인데 음. 왜 라면은 노랗습니까? 아 그럴까요? 좀 전에 기름에 튀겼다는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 아 그게 예. 아니라 그 뭐 다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점수가 아주 낮은데 일단 다 20점이라고 아닙니다. 아니 라면을 몇 봉지를 끓였는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라면이 라면 속상했겠어요. 끈이 얼마나 긴데 오. 지금. 예. 근데 이 밀가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이트가 아니에요. 아 밀가루 자체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순백이 아니고요. 음. 약간 노란색이니까 아이보리 그렇지요. 느낌. 예. 약간 노리끼리 예, 예. 약간 유백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럼 밀가루에 예. 플라보노이드라는 색소가 있어요. 야, 이 전문 용어는 꼼짝 말합니다. 저희가 어.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색깔이냐면 우유에 약간 흰색도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노리끼리 아, 약간 있죠. 그거예요. 예. 그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예. 염기성 물질이 딱 닿으면 색깔이 노랗게 진해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반죽 밀가루 반죽할 때 예, 예. 소금기도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소금 염기성에 의해서 예. 하얀 밀가루였던 것이 라면 음. 반죽이 되면 약간 노랗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라면에 네. 따라서 다른데 비타민 B를 보충하면은 네. 또 색깔이 조금 진해져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오늘 라면에 관한 진실과 거짓 이게 저는 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라면은 다이어트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끊는 게 라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라면 하나를 한 끼도 먹었을 때 예. 라면만 음. 먹었을 때 라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550에서 750 칼로리까지 나가요. 그것은 보통 네. 한 끼 식사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라면이 아닌 한 끼는 밥, 찌개, 반찬 뭐 2개, 3개 이렇게 네네네네.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네. 종류가 많다 보니까 골고루 먹게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라면은 음.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음. 열량은 같다 하더라도 예. 다른 영양소 섭취가 음.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열량이 많이 나는 탄수화물이 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열량은 똑같아요. 단 예. 적이라기보다는 음. 다른 밥상보다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뭘 추가하거나 첨가하는 얘기들이 그렇지요. 나오는 네, 거죠. 네. 라면은 또 국물이 아까우니까 거기다 밥을 어, 넣어서 밥을 말아 먹으면 그렇죠. 밥 한 공기도 폭탄이네요. 예. 그럼 몇백 이제 막 거의 킬로칼로리가 3분의 1 정도 더 열량이 높아지죠. 밥 말아 먹으면. 와우 이렇게 찬밥 먹거든요. 넣어 먹어요. 네네. 그렇게 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네. 나에게 맞는 라면을 그 사실은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있죠. 이 어떤 뜻인지 이제 개념적으로 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 막 목이 마르면 물을 먹듯이 물 찾죠? 자, 내 몸이 지금 나 너무 피곤해. 나 소화가 안 돼. 근데 먹을 게 라면밖에 없어. 예. 그러면 내 몸의 상태를 좀 호전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료와 궁합을 맞추면 그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네. 일단 아무 라면이라도 괜찮고 일단 우리 청소년기에서 가장 힘든 게 공부하고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예. 마음이 우울할 때 많잖아요. 예. 성적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은 우리 간이 지쳤어 이 소리. 아, 간 때문이야. 예, 예, 그때는 예, 예. 라면에다가 뭘 추가하면 예. 이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간에 좋은 게 뭐가 있죠? 간에 좋은 게 전 브랜드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약간을 넣어요. 네. 근데 이게 비싼 예. 재료가 아니라 예. 다 우리 흔하게 집에 음. 있는 그런 음. 재료를 이용해서 피곤할 때 우울할 때 먹는 해피라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지. 또. 그렇죠. 그래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죠. 속이. 예, 그때 또 좋은 음. 라면이 있어. 속 아, 편한 소화가 라면. 안 될 때. 어.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운동 열심히 하면 체력도 딸리죠. 예.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음. 힘센 라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힘센 라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하나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또 특히 여학생들. 잠깐만요. 여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예뻐지는 라면? 예뻐진 라면. 안 아니고. 붙는 거, 살 안 찌는 거.
그렇죠. 여태까지 살 안 찐다고 했구만. 그렇죠. 예. 그럼 피부가 뭡니까? 좋아지는? 여학생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예. 잘 안 먹어서 변비가 있을 때, 야. 변비 있을 때 예. 날씬라면. 날씬라면. 뭐 숙변 제거 이런 겁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잘 빼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살이 안 쪄요. 남학생들의 환상 다 깨지겠는데요? 저 여학생들 변비 있는 거 몰랐거든요. 이거 원래 여자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겁니까? 여자분들이 다 그 변비로 많이 고생해요.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왜? 청소년기뿐만 오래 예, 앉아 예. 있는 뭐 청소년기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음.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환상 깨기 싫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 오늘 라면 얘기를 해봤지만 예. 라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음. 내가 그냥 영양소가 많으니까 먹어야지 이거보다는 예. 나하고 맞춰서 음. 어떻게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보다 예. 어떻게 먹는가가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아주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직접 그 맛있는 라면, 네.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맛있는 라면 끓이는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